요즘 10대 일본 청소년들 90%가 한글을 사용한다고 하죠. 심지어 한글을 쓰지 않는 친구는 왕따까지 당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청소년들의 이상한 한글 사랑에 대해서 하버드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한 일본인 유학생으로부터 흥미로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일본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한글이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는 암호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한류 영향이라 생각했으나 면담을 통해 알게 된 실상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은 유행을 넘어 일본 청소년들이 복잡한 한자 대신 배우기 쉬운 한글을 대한문자로 활용하는 언어적 반란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마이클 허닝턴,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 언어학 연구소장으로 지난 20년간 동아시아 문자 체계를 연구해왔습니다.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문화적 언어학적 의미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자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지요. 도쿄대학교 언어학과 강당에 들어서자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일본 문화청 관계자가 발표하는 통계 자료에 동료 언어학자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지요. 16세 이상 일본인 3,000명 중 60%가 글자를 읽고 쓰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문화청 야마구치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 결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 언어학 연구소장으로서 일본의 문자 교육 현황을 조사하러 왔지만 이런 충격적인 통계를 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G7 회원국이자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에서 이렇게 높은 문맹률이 나타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었지요. 회의가 끝난 후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도쿄대학 학생 히로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연구의 현지 조교로 일하고 있었지요. 히로시 군, 자네도 한자를 쓰는데 어려움을 느끼나?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히로시는 잠시 망설이다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 없이는 제대로 된 이메일도 보내지 못합니다. 자동 완성 기능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는 화면을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 또래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SNS에서는 괜찮지만 공식 문서나 비즈니스 이메일은 정말 어렵지요. 2,000개가 넘는 한자를 기억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히로시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주었는데 놀랍게도 일본 고등학생들이 한글로 필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지요. 요즘 우리 세대의 트렌드입니다. 한글 노트라고 하는데 일본 10대들 사이에서 비밀 메시지나 일기를 쓸 때 한글을 사용합니다.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글을 선택한 거지? 히로시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글은 배우기 정말 쉬워요. 일주일만 투자하면 기본은 마스터할 수 있지요. 둘째,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대부분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일종의 10대들만의 암호가 되었습니다. 셋째, 한국 아이돌이나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글이 쿨하고 힙한 문자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일본 여고생들의 필통과 문구류에 한글로 이름과 좋아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도쿄 시부야나 하라주쿠에는 한글 스티커숍이 있어요. 한글로 이름이나 문구를 써주는 가게인데 항상 여학생들로 북적입니다. 일본어를 한자로 쓰는 건 너무 어렵고 복잡한데 한글은 발음 그대로 적을 수 있으니까 일본 청소년들에게 매력적이에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김윤서 교수가 보낸 것이었지요. 다음 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미래 심포지엄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김 교수는 제가 요청한 한국의 문맹률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메일을 열자마자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문맹률은 불과 0.05%였지요. 같은 한자 문화권이었던 두 나라의 현실이 이토록 다르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 교수의 이메일에는 흥미로운 부록도 있었는데 일본에서 한글이 유행하는 현상에 관한 최근 연구 자료였습니다. 도쿄의 한 고등학교 조사에 따르면 학생 중 약 40%가 한글을 읽을 수 있고 15%는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시작된 이 현상은 이제 언어적 반란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었죠. 힘들게 배워야 하는 한자 대신 몇 주 만에 배울 수 있는 한글이 일본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이지 대학의 노구치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일본의 언어 개혁 역사를 연구하는 석학이었지요. 허닝턴 교수님, 저희가 한자를 없애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구치 교수는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낡은 문서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메이지 시대의 문서입니다. 후쿠자와 유키치와 같은 지식인들은 한자가 일본의 근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죠.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던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자의 비효율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20년 동안 알파벳으로 일본어를 표기하는 방안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요? 궁금해서 물었지요. 노구치 교수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일본어의 음운 구조 때문입니다. 그는 칠판에 하시라는 단어를 3가지 다른 한자로 썼습니다. 이것은 다리, 이것은 젓가락, 그리고 이것은 끝입니다. 모두 발음은 하시죠. 일본어는 음소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한자 없이는 이런 동음이의어를 구별할 수 없답니다. 노구치 교수는 서랍에서 최근 학술지를 꺼내 보여주었는데 표지에는 일본 지세대의 문자혁명 한글 차용 현상 연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10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요. 그는 학술지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청소년들이 한국 드라마 I Love You에 열광하며 드라마 속 한국어 대사를 학교 공책에 적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죠. 또한 학생들이 서로 주고받는 비밀 쪽지에 한글로 일본어 발음을 적은 예시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한류 열풍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은 현상이지요. 노구치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10대들은 한자의 복잡함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한글은 그들에게 자유의 상징이에요.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하면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노구치 교수의 안내로 도쿄 외곽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한자를 익히기 위해 반복해서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지요.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쉬는 시간에 발견한 광경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몇몇 여학생들이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은 한글로 쓰인 노트를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노구치 교수가 귓속말로 설명했죠. 이것이 바로 한글 노트입니다.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전국 대부분의 고등학교에 퍼져 있어요. 학생들은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적어 일기를 쓰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선생님들과 부모님은 읽을 수 없으니 일종의 비밀 언어가 된 거지요. 한 여학생이 자신의 필통을 꺼내 보여주었는데 그 위에는 한글로 미유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샀니? 노구치 교수가 물었지요. 시부야의 한글 스티커숍이요. 거기서 우리 이름을 한글로 적어주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 진짜 인기 있어요. 한글로 쓴 이름이 없으면 요즘 학교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답니다. 교실을 나오면서 제 휴대폰에 도쿄대학 다카하시 교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내일 저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한다고 했지요. 이유인즉 제가 일본 문자 체계에 대해 문화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오해를 풀기 위해 답장을 보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김윤서 교수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지요. 허닝턴 교수님 환영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고마워요, 김 교수. 도쿄에서 충격적인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일본의 문맹률이 믿기지 않더군요. 그리고 일본 10대들 사이에서 한글이 유행하고 있다는 건 더욱 놀라웠어요. 김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희도 그 현상을 연구 중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한 한류가 아니라 문자 자체의 우수성 때문에 퍼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한글 수출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한국의 발전된 도시 경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쿄의 복잡하고 미로 같은 거리와 달리 서울은 현대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설계된 도시였죠. 마치 한글처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5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발전한 것이 놀랍군요. 비결이 무엇인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지요. 한국인의 교육열과 한글의 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식자율을 바탕으로 온 국민이 지식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니까요. 문맹률 0.05%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도착하자 김 교수는 저를 한글 박물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세계 문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과정과 그 과학적 원리를 보고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개념을 반영했지요. 제가 본 어떤 문자 체계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감탄을 금치 못하고 말했습니다. 600년 전에 이런 완벽한 문자 체계를 설계했다니. 로마자, 아랍어, 심지어 현대의 어떤 인공 문자보다 뛰어납니다. 자음, 모음, 받침을 조합하면 11,172개의 다양한 발음과 표기가 가능하다니. 이건 언어학적 기적이에요.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영상을 보며 제 연구 분야에 평생을 바쳤지만 이토록 완벽한 설계를 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숙연해졌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언어학자였군요. 감탄하며 말했지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네스코도 세종대왕과 한글의 가치를 인정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했어요. 세계 어디에도 이런 완벽한 문자 창제 과정이 기록된 예는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1학년 교실에서 만 7세 아이들이 이미 완벽하게 한글을 읽고 쓰는 모습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얼마나 빨리 한글을 배우나요? 선생님에게 물었지요. 대부분 일주일이면 기본을 익힙니다. 한 달이면 완벽하게 읽고 쓸 수 있지요. 세계 어떤 문자도 이렇게 빠르게 배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본 학생들이 수년간 한자를 익히고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교수 동료들이 아이들의 문해력 발달에 수년을 투자하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한글이라면 그 과정을 몇 주로 단축할 수 있겠지요. 저녁에 김 교수는 저를 흥미로운 장소로 안내했는데 글로벌 한글 센터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최근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 10대들이 단체로 방문해 한글을 배워가고 있답니다. 센터 내부에서 실제로 약 20명의 일본 여고생들이 한글 수업을 받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열성적으로 한글을 따라 쓰며 매우 즐거워 보였지요. 수업을 마친 한 일본인 여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한글을 배우기로 했나요? 처음에는 K-팝과 한국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배우다 보니 한글이 얼마나 쉽고 과학적인지 깨달았지요. 지금은 일본에서 친구들끼리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부모님도 모르는 비밀 언어가 된 거예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한글이 한자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나요? 당연하지요. 한글은 일주일이면 배울 수 있지만 한자는 평생 배워도 다 익히기 어려워요. 저희 학교에서는 미나토구 한글 클럽이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회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한글로 일기를 쓰고 친구들과 한글로 메시지를 교환하는 것이 유행이에요. 그녀의 휴대폰을 보니 일본어 키보드 외에 한글 키보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10대들 사이에서 한글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을 때 하버드의 동료 촘스키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노암, 당신이 한글을 인류 언어사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고 평가한 것이 정확했음을 이곳에서 직접 확인했소.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 청소년들이 한글을 자신들의 비밀 언어로 채택하고 있다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현상을 넘어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네. 심포지엄 당일 서울대학교 대강당은 전 세계에서 온 언어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발표 차례가 되자 일본과 한국의 문맹률 비교 연구 결과를 발표했지요. 이 놀라운 차이는 한글이라는 세계 최고의 문자 체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한국의 문맹률 0.05%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수치입니다. 반면 일본은 60%의 인구가 문자 해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래프와 통계 자료는 한글의 우수성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지요. 유네스코의 통계에 따르면 한글은 배우는 데 필요한 시간이 다른 어떤 문자보다 짧습니다. 영어 알파벳이 평균 2년, 중국어 한자가 10년 이상 걸리는 데 비해 한글은 평균 일주일만 투자하면 기본을 마스터할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 할 만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객석에서 누군가 일어났는데 다카하시 교수였습니다. 그는 어제 도쿄에서 서울로 날아온 모양이었지요. 허닝턴 교수, 당신은 일본 문화를 모욕하고 있소. 그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글이 그렇게 우수하다면 왜 한국어에는 여전히 한자어가 넘쳐나는 겁니까?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좋은 질문입니다, 다카하시 교수님. 한자어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합니다. 한자의 발음을 한글로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반면 일본어의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는 한자의 발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글은 외래어와 고유어를 모두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 체계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치자 다카하시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발표 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윌리엄스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지요.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허닝턴. 한글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문자 체계인 것 같아요. 저도 최근 연구에서 문자 체계의 효율성과 국가 발전의 상관관계를 발견했는데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높은 교육 수준이 한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식 시간에 다카하시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지요. 허닝턴, 당신을 만나러 여기까지 왔소. 그의 목소리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일본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글에 대한 부러움이 있어. 한자는 우리의 자랑이지만 동시에 족쇄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카페테리아로 자리를 옮겼고 다카하시 교수는 자신의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딸은 16살인데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만 한자 때문에 좌절하고 있어. 2,000개가 넘는 한자를 외워야 하는데 그녀는 종종 왜 우리는 한국처럼 쉬운 글자가 없을까라고 불평하오. 사실 나도 그녀에게 동의하오. 하지만 이런 말은 일본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소.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일본 교육부 내부에서도 비밀리에 한글 체계를 연구하는 팀이 있어. 한글처럼 효율적인 문자를 개발할 수 있을지 탐색하고 있지만 문화적 저항이 너무 크지요. 그의 고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이 경쟁국인 일본에도 비밀리에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지요. 그날 저녁 심포지엄 만찬에서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국 예일대학의 스미스 교수는 한글은 세계 8대 문자 중 유일하게 창제자와 창제 목적, 원리가 완벽하게 기록된 문자라고 극찬했고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밀러 박사는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는 한글이라고 선언했지요. 만찬 도중 다카하시 교수는 와인 몇 잔을 마신 후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많은 언어학자들이 비밀리에 한글을 연구하고 있어. 우리 일본 회사들이 해외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복잡한 일본어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 반면 삼성,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명을 한글로 표기해도 누구나 쉽게 발음할 수 있어 마케팅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지요. 이 말에 테이블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카하시가 이렇게까지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연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학술 조사를 넘어 세계 문자 역사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여정이었지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은 더 이상 의견이 아닌 사실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일주일 만에 읽고 쓸 수 있는 문자, 전 국민의 99.95%가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만든 문자,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적응한 문자, 이것이 바로 한글이었지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 생각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인류 지식 민주화의 완벽한 도구입니다. 세종대왕의 혁명적 비전은 600년이 지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지요. 한국이 IT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한글의 우수성에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강대국들이 문맹과 교육, 불평등 문제로 고심할 때 한국은 이미 15세기에 그 해답을 찾았던 것이지요. 세종대왕의 해안과 한글의 과학성은 21세기 인류 문명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하버드로 돌아가는 긴 비행 동안 내년에 있을 국제언어학 컨퍼런스의 주제를 확정했습니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 한글 세계 문자 혁명의 미래. 항공기 창문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제 언어학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한글이었지요. 그리고 이 발견은 제 학문적 경력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언젠가 세계 모든 나라가 한글의 원리를 배우는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류 문맹을 완전히 퇴치하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지요. 오늘 하버드 석학의 연구로 확인된 충격적인 사실, 어떠셨나요? 600년 전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우리 한글이 이제는 일본 땅까지 정복하고 있습니다. 한자의 복잡함에 지친 일본 청소년들이 한글이라는 빛을 발견한 거죠. 세계 최고의 문자 시스템을 가진 대한민국이 참 자랑스럽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숨겨진 저력을 계속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두 오늘도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파이팅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